당신, 시어머니한테는 손주 봐주실 때마다 수고비 30만 원씩 챙겨드리면서 왜 우리 엄마한테는 아무것도 안 드려? 딸의 질문에 사위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죠. 그게 무슨 소리야? 장모님은 그런 거 원하지도 않잖아. 그쵸, 장모님? 어떻게 알아? 물어본 적 있어? 우리 엄마도 하루 종일 고생하시는데 왜 차별해? 참나, 이런 거로 싸울 일이야? 그렇게 챙겨주고 싶으면 당신 돈에서 직접 드려. 꼴사납게 땡땡 거리지 말고.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64세 한수연 씨입니다. 여의도에서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남편 정태준 씨와 함께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은지가 온다고 했죠. 몇 시쯤 올까요? 수연 씨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읽다가 시계를 확인했죠. 곧 오겠지. 전화 왔었나? 아니요, 아직. 뭔가 급한 일이 있다고 했는데, 수연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딸의 목소리에서 느껴진 긴장감이 마음에 걸렸죠.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 씨가 서둘러 문을 열자 그녀의 딸 정은지 씨가 서 있었습니다. 화사한 미소와 달리 눈가에는 피로함이 묻어 있었죠. 엄마, 아빠 잘 지내셨어요? 은지 씨가 현관에 들어서며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수연 씨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거실로 안내했죠. 그래, 우리 딸. 무슨 일 있니? 전화로는 급하다고만 했잖아. 아빠, 사실 강민이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뭐라고?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위 이강민 씨는 대기업 과장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죠. 결혼한 지 4년, 승진 가능성도 높았던 유망한 인재였습니다. 자기가 늘 꿈꿔왔던 IT 사업을 시작하고 싶대요. 요즘 그쪽이 뜨고 있다면서. 은지 씨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의 꿈을 응원하고 싶지만 한편으론 막막한 현실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전세금을 빼서 사업 자금으로 쓰겠다고 하는데 저도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수연 씨와 태준 씨는 순간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두 사람은 딸의 결혼식 때 신혼집 마련을 위해 5억을 지원해줬었죠. 그 돈이 사업에 들어간다면 딸의 보금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은지가 많이 고민했겠구나. 수연 씨가 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언제나 부모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죠. 괜찮아요, 엄마. 저도 회계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일자리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제가 번 돈으로 생활비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지 씨가 씩씩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결혼 전까지 회계법인에서 일했던 그녀는 나름의 자신감이 있었지만 경력 단절 여성으로 복귀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저녁 식사를 함께 한 후 은지 씨가 돌아가고 난 뒤 수연 씨와 태준 씨는 거실에 앉아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요? 사위가 사업을 시작한다는데, 수연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쉽지 않을 텐데. IT 분야가 요즘 뜨고는 있지만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고. 사위가 그쪽 경험이 있나? 태준 씨는 커피잔을 들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사업을 해온 그는 창업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보다 우리 딸이 걱정이에요. 지금까지 편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견딜지. 수연 씨의 눈가에 걱정이 깃들었습니다. 그런 딸의 모습이 가슴 아팠죠. 내가 한번 만나봐야겠어. 강민이 불러서 사업 계획이 뭔지 들어보고.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투자 전문가로서 사위의 계획을 직접 검토해보고 싶었던 거죠. 일주일 후 남편은 사위를 자신의 회사로 불렀습니다. 사위는 두꺼운 사업 계획서를 들고 긴장한 표정으로 장인을 찾아왔죠. 안께? 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 장인어른, 제가 계획한 것은 클라우드 기반 보안 솔루션입니다. 요즘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하면서 보안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거든요. 강민 씨는 열정적으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과 열정이 가득했죠. 시장 조사도 했고, 초기 투자자 몇 명도 접촉해놨습니다. 다만, 초기 자금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 남편은 사업 계획서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예상 매출, 시장 분석, 경쟁사 현황까지 꽤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사위의 진지함과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계획은 좋아 보이는군. 하지만 사업은 계획대로 되는 법이 없어. 특히 초기에는 힘든 일이 많을 거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할 자신이 있습니다. 은지도 다시 일을 시작해서 함께 힘을 모을 생각이고요. 태준 씨는 마음속으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위의 열정과 준비성은 인정할 만했지만 그래도 사업의 성공 가능성은 미지수였죠. 그러나 무엇보다 딸의 행복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중요한 결정을 말했습니다. 사위 사업에 내가 투자하려고 해. 네? 정말요? 수연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사위에겐 직접 주는 것처럼 하지 말고 회사 투자자로 참여하는 형식으로 도울 생각이야. 사위의 자존심도 상하지 않고. 수연 씨는 남편의 결정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둘 다 같았죠. 그래요. 우리 은지가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태준 씨는 자신의 투자 회사를 통해 은밀하게 강민의 사업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여러 투자자 중 하나로 참여하는 형식이었죠. 강민 씨는 자신의 사업에 장인에 큰 도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강민 씨의 창업 초기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했고 자금 압박도 심했죠. 하지만 남편의 은밀한 지원과 조언 그리고 강민 씨의 열정으로 회사는 조금씩 성장해 나갔습니다. 한편 딸도 회계법인에 취직해 가게 수입을 책임졌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 퇴근하는 날이 많았죠. 주말에는 사위의 회사 회계 정리를 도왔고 집안일도 도맡아 했습니다. 은지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요. 얼굴이 많이 야위었더라고요. 수연 씨가 남편에게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딸이 지쳐가는 모습이 안타까웠죠. 그래도 사위 회사가 이제 조금씩 궤도에 오르고 있어. 조금만 더 견디면 좋아질 거야. 태준 씨가 위로했지만 그의 마음 역시 무거웠습니다. 딸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었지만 너무 나서면 오히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길까 염려됐죠.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창업 3년 차까지도 사위의 회사는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 때문에 수연 씨 부부와 그녀의 딸은 사위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사위의 회사가 힘들어질 때마다 수연 씨 남편은 투자금을 늘려 버틸 수 있게 해주었죠. 가족이니까 항상 믿고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창업 5년 차 남편의 투자와 딸의 내조 덕분이었을까요? 사위의 회사는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직원 수는 100명을 넘어섰고 연 매출은 100억을 돌파했죠. 몇몇 대기업들과 장기 계약을 맺으며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도 좀 넓은 데로 이사 갈까 해요. 어느 날 은지 씨가 부모님 집에 와서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죠.
그래, 우리 딸 고생 많았으니 좋은 집으로 가야지. 수연 씨가 기쁜 마음으로 응원했습니다. 딸이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이 부모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오로지 자신이 잘나서라고 생각한 사위는 점차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수연 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지야, 오늘 시간 되면 점심 같이 먹을까? 엄마가 반찬도 만들어 놨어. 미안해요, 엄마. 오늘은 강민이가 골프 약속이 있어서 제가 데려다 줘야 해요. 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부모님을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던 은지 부부였는데 최근 몇 달 사이 방문 횟수가 크게 줄었죠. 알았어. 다음에 시간 날 때 오렴. 수연 씨가 아쉬움을 숨기며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써 세 번째였죠. 딸과 사위가 성공하는 모습은 기뻤지만 그 성공이 오히려 가족 사이의 거리를 만드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죠. 몇 주 후 딸이 갑자기 수연 씨 집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죠. 은지야,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해? 무슨 일 있니? 수연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요즘 일이 좀 많아서요. 딸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피곤함과 우울함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 엄마한테 숨길 거 있니? 수연 씨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죠. 강민이가 요즘 많이 변했어요. 예전엔 없던 습관들이 생겼어요. 어떤 습관? 저녁 늦게 들어오고 주말엔 골프나 술자리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딸은 말을 멈추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자꾸 넌 뭘 했냐고 물어봐요. 내가 밤낮으로 일해서 이 회사를 키웠는데 너는 회계 업무나 보면서 편하게 살았다면서요. 수연 씨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위가 이렇게 변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죠. 뭘 했냐니? 내가 직장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도맡아 했잖니? 생활비도 다 우리 가족이 준 돈으로 생활하고. 그리고 엄마, 강민이가 자꾸 제 외모를 비난해요. 사장 아내가 되었으면 옷차림이나 화장에 신경 좀 써라. 왜 이렇게 촌스럽게 다니냐고요. 요즘은 제 앞에서 예쁜 여자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저렇게 꾸미라고 해요. 딸의 말에 수연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위를 위해 그토록 헌신했는데 이런 취급을 받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추석을 맞아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사위와 딸은 작년과 달리 명절 전날이 아닌 당일 아침에야 도착했죠. 어서 와. 오느라 고생했어. 수연 씨가 반갑게 맞이했지만 사위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장모님, 저희 저녁 전에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사위의 말에 수연 씨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명절이면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즐거워했는데 이제는 몇 시간 머무르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듯했죠.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수연 씨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사위는 계속해서 통화를 받느라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러다 수연 씨가 정성스레 준비한 갈비찜에 대해 남편이 칭찬하자 사위가 불쑥 끼어들었죠. 요즘은 이런 집밥보다 한식 레스토랑 음식이 더 맛있더라고요. 지난주에 강남의 호텔에서 먹은 갈비찜은 정말 일품이었어요. 장모님, 한번 가보세요. 여보, 엄마가 만든 음식 앞에서 꼭 그렇게 얘기해야 돼? 딸이 당황한 듯 남편을 말렸지만 이미 분위기는 서먹해졌습니다. 아,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장모님도 가끔은 편하게 외식하시라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딸 은지의 복직으로 수연 씨는 일주일에 2번,
손자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안 사돈 김미옥 씨도 주말에 한 번씩 번갈아가며 손자를 봐주기로 했고, 나머지 하루는 어린이집에 맡기는 일정이 잡혔죠. 어느 화요일 저녁, 수연 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자를 돌보고 이제 집에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활기 넘치는 손자와 놀아주고 밥도 먹이고 낮잠도 재우며 정성껏 돌봤죠. 사위가 퇴근하고 수연 씨를 본체만 체하며 그저 들어가세요 라는 말만 한 채 방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딸이 사위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시어머니한테는 손주 봐주실 때마다 수고비 30만 원씩 챙겨드리면서 왜 우리 엄마한테는 아무것도 안 드려? 딸의 질문에 사위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죠. 그게 무슨 소리야? 장모님은 그런 거 원하지도 않잖아. 그쵸, 장모님? 어떻게 알아? 물어본 적 있어? 우리 엄마도 하루 종일 고생하시는데 왜 차별해? 참나, 이런 거로 싸울 일이야? 그렇게 챙겨주고 싶으면 당신 돈에서 직접 드려. 난 충분히 했으니까. 사위의 짜증스러운 말투에 따른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사위는 방문을 쾅 닫은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엄마, 죄송해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아니다. 내가 돈바라고 하는 거니? 마음만 있으면 됐다. 그런데 이 서방 자존심이 세서 어떡하니? 하, 일단 엄마 들어가시고 제가 잘 풀어볼게요. 걱정 끼쳐서 죄송해요. 그렇게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수연 씨는 쓸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위가 처가와 친가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였으니까요. 가족 식사 자리에서의 사건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딸의 생일을 맞아 남편과 수연 씨가 식사를 준비했는데 사위가 식사 중에 딸의 외모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이죠. 여보, 요즘 너무 살찐 것 같아. 이거 생일 선물로 옷 샀는데 당신 맞을라나 모르겠네? 당신이 돈이 없어 뭐가 없어? 더 세련되게 꾸며야지. 당신은 지금 그냥 회사 격리 직원 같아. 갑작스러운 발언에 식탁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딸의 얼굴이 붉어졌고 수연 씨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죠. 이 서방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그것도 우리 앞에서? 그리고 회사 격리 같아 보이면 어떻다고? 수연 씨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장모님, 아내의 외모 관리는 저희 부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제가 사업하느라 고생하는 동안 은지는 편하게 살았잖아요. 이 정도 노력은 해줘야죠. 그 말에 수연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위의 모욕적인 발언에 숨이 막힐 것 같았죠. 남편이 화를 내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사위는 형식적인 사과만 했을 뿐 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뜻은 그게 아닌데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사준 옷 못 입을까봐 걱정돼서 그냥 한 말이에요. 그날 밤 수연 씨는 오랜만에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딸이 이런 사람과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죠.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수연 씨는 딸의 부탁으로 반찬을 몇 가지 싸들고 딸의 집을 찾았습니다. 은지가 최근 회사에서 너무 바빠 제대로 식사를 챙기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만든 반찬을 전해주기로 했던 것이죠. 은지야,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소불고기하고 멸치볶음 해왔어.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들어간 수연 씨는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의아했습니다. 평일 낮인데 사위도 집에 있는 모양이었죠. 은지야, 수연 씨가 거실로 들어서다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는 사위와 낯선 여자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세련된 차림의 젊은 여성이었죠. 장모님, 사위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그쪽은 누구세요? 수연 씨의 손에서 반찬 봉지가 떨어졌습니다. 상황을 한눈에 파악한 그녀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죠. 아, 오해하지 마세요, 장모님이. 이분은 회사 직원이에요. 업무 미팅 중이었습니다. 사위가 당황한 목소리로 변명했지만 그들의 모습은 결코 업무 미팅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황급히 일어나 자신의 가방을 챙겨 껴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진하게 코를 찔렀죠. 여자가 나가고 사위와 수연 씨만 남은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설명해 줄래? 이 상황은 대체 뭔지? 수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모님,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업무 얘기를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은지는 회사에 있고요. 업무를 집에서 본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믿어주지. 사위가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수연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분노로 떨렸죠. 이런 충격적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수연 씨는 거실을 나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더는 이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죠. 장모님, 제발 은지에게 오늘 일은 사위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수연 씨는 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 버튼을 누르는 그녀의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수연 씨는 남편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죠. 그 녀석이 우리 딸을 이렇게 배신한단 말이야. 남편의 주먹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어떻게 은지에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수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전화로 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충격을 받은 은지는 며칠간 식음을 전폐한 채 친정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가득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 그렇게 고생하면서 뒷바라지 했는데 딸의 흐느낌 소리에 수연 씨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사위를 위해 직장까지 다시 다니며 헌신했던 딸이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며칠 후에 벌어졌습니다. 안사돈 김미옥 씨가 갑자기 수연 씨에게 연락해서 만나자고 한 것이죠. 무슨 일로 찾으신 거예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수연 씨가 물었습니다. 안사돈의 표정은 예상 외로 차분했죠. 사돈, 이번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수연 씨는 안사돈이 사과라도 하러 온 줄 알았습니다. 아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딸 부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도움을 청하러 왔을 거라고 생각했죠. 네, 말씀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안사돈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갑자기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사실 은지가 강민이 옆에 있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연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안사돈이 한 말을 제대로 들은 건지 확신할 수 없었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 아들이 바람을 피웠는데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요. 엎어진 물을 어떻게 주워 담겠어요. 이렇게 된 거 서로를 위해서 그냥 깔끔하게 갈라서시죠? 안사돈의 말에 수연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사돈, 지금 정신이 있으세요? 제 딸이 당신 아들 회사 일도 도왔고 직장도 다시 다니면서 생활비도 저희가 다 부담한 거 모르세요? 그거야 그쪽에서도 우리 아들이 원석이니까 투자한 거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남는 장사 하신 거 아니냐는 말이죠. 그리고 이젠 급이 맞지 않아요. 솔직히 두 사람 이혼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강민이는 더 나은 짝을 만날 수 있고 며느리도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을 찾으면 되잖아요. 수연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당장 자리를 뜨겠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수연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안사도는 태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사업가 집안은 다 이렇게 현실적이에요. 바깥 사돈도 사업하셔서 잘 아실 거라 생각해요. 수연 씨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와 차에 앉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죠. 딸을 이런 집안에 시집을 보낸 것에 후회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수연 씨는 남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자식들을 그냥 당장 내 투자금 모두 회수하겠어. 사위의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직접적으로 도와준 것처럼 하지 않고 지난 5년간 총 20억 넘게 투자했어. 다 지가 잘나서 잘 됐다고 생각했다면 한번 내 투자금 뺏어도 잘 사는지 보자고. 그 돈을 빼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겠지. 당장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길 거야. 하지만 더 이상 내 돈으로 저런 인간의 사업을 도울 수는 없어. 남편은 즉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사위의 회사에서 모든 투자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죠. 이미 주요 투자자로서의 지위를 활용해 다른 투자자들도 설득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자금 유출로 사위의 회사는 심각한 재정난에 빠지게 되었죠. 한편 딸은 변호사를 통해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비록 상처는 깊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결의가 보였죠. 엄마, 이제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할래요. 너무 오랫동안 강민이에게 맞추느라 제 자신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딸의 말에 수연 씨는 눈물을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이제 딸이 진정한 자신의 삶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랐죠. 그래, 엄마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수연 씨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이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내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다짐을 했죠. 그렇게 딸과 사위는 이혼을 하고 몇 달 뒤 모든 것을 잃은 사위와 안사도는 절박한 심정으로 급히 수연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새벽 5시 계속되는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깬 수연 씨가 문을 열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사위의 얼굴은 헬쑥했고 안사도는 눈이 붓도록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죠. 장모님, 장인어른. 제발 좀 도와주세요. 사위가 현관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명품 시계와 맞춤 정장으로 거들먹거리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헝클어진 머리에 며칠 동안 면도도 하지 않은 초췌한 얼굴만 남아있었죠. 무슨 일이야? 이런 시간에? 장모님, 제 회사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갑자기 투자자들이 모두 빠져나가고 은행 대출도 막히고 사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죠. 어머니도 모든 재산을 회사에 넣었는데 이젠 당장 살 집도 없어요. 안사돈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몇 달 전 급이 맞지 않는다. 며 오만하게 웃던 그 얼굴은 이제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들어와. 이야기는 안에서 하자. 수연 씨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엔 이미 결정된 답이 있었죠. 거실로 들어서자 남편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냉랭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죠. 제발 장인어른, 장모님,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사위가 남편 앞에서 또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죠. 사돈,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제 아들을 잘못 키웠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안사돈도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바닥에 엎드려 절까지 했죠. 회사를 살리려면 얼마가 필요한가? 남편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당장은 20억 정도요.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앞으로는 은지에게 정말 잘할게요. 투자금 빼신 거 다시 철회해 주세요. 지난번에 사돈은 급이 맞지 않는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우리 강민이는 이제 더 나은 짝을 만날 수 있다고. 수연 씨의 말에 안사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말이 그대로 돌아온 것이죠. 그때는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장모님, 실은 제 회사의 주요 투자자가 장인어른이셨다는 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저는 정말 제 능력으로만 성공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장인어른의 투자가 없었다면 첫 해도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수연 씨는 소파에서 일어나 사위 앞에 섰습니다. 은지는 내 옆에서 밤낮 없이 회사 일도 도왔어. 직장도 다시 다니며 생활비도 벌었고, 첫 1년간은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너를 지원했어. 그런데 성공하자마자 그 여자를 만나고 우리 딸을 버리지 않았니?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고 잘 될 때는 버리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니? 수연 씨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습니다. 단지 차가운 진실만 있었죠. 장모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할게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기회? 어떤 기회? 내 딸을 다시 만날 기회? 아니면 우리 돈으로 내 회사를 살릴 기회? 둘 다 없어. 그 말에 사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죠. 제발요. 제발.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어요. 회사를 키우려고 지난 수년간 밤낮 없이 일했는데 한순간에 그래, 모든 것을 잃었지. 내가 스스로 다 버렸으니까.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20억! 웃기는 소리 마! 난 이미 내 회사에서 모든 투자금을 회수했어. 그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내 회사의 실상을 알렸고, 그건 불법이에요. 저를 망하게 하려고. 불법! 내가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게 왜 불법이지? 투자자로서 내 결정권을 행사한 것뿐이야. 회사의 대표가 도덕적으로 불량하다면 그것도 하나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지. 사업한다는 사람이 그것도 몰랐나? 남편의 말에 사위는 더 이상 항변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초라한 모습으로 바닥만 바라볼 뿐이었죠. 이제 그만 나가거라. 수연 씨가 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제발. 저희는 이제 갈 곳이 없어요. 그건 내 문제야. 내가 자초한 일이니 내가 해결해? 수연 씨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죠.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남편의 단호한 말에 두 사람은 힘없이 일어났습니다. 사위는 마지막으로 애원하듯 수연 씨를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차가운 눈빛에는 변함이 없었죠. 현관문이 닫히고 수연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죠. 여보, 괜찮아요? 남편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수연 씨의 표정에는 이제 평화로움이 깃들었습니다. 오랜 악몽이 마침내 끝난 듯한 느낌이었죠. 몇 주 후 신문에는 사위의 회사가 파산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편 딸 은지는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사랑과 지지 속에서 상처를 극복해 나갔죠. 엄마, 오늘 승진 통보를 받았어요. 어느 날 저녁
딸이 기쁜 소식을 들고 부모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피어 있었죠. 정말? 축하해, 우리 딸. 수연 씨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남편도 기쁜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죠. 고마워요. 엄마, 아빠. 항상 제 곁에 있어 주셔서.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었죠. 우리 딸, 앞으로 더 행복하길 바랄게. 수연 씨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비록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것을 통해 모두가 더 강해지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던 것이죠. 수연 씨는 이 모든 일을 통해 한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부귀영화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지만 진정한 관계의 소중함은 영원하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은 결국 자업자득이라는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뿌린 씨앗은 반드시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을. 사위와 안사도는 교만과 탐욕의 씨앗을 뿌렸고 결국 그것을 고스란히 거둔 것이었죠.